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진 지도력으로 공화당을 장악하면서 2022년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와 2024년의 대선을 차근히 준비해 나가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주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현황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몇 개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에포크 타임즈의 헤드라인 기사로 난 게 The Return of Donald J. Trump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브라이언 케이츠라는 기자가 쓴 기사인데 그 기사의 그 소 제목은 Right now, Donald J. Trump's opponents can't quite believe what they are seeing. 현재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자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기사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이 그 에포크 타임즈의 기사 내용과 또 다른 신문에서 나온 기사 내용들을 그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그 2022년과 24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러한 현황을 분석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건대 그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작전으로 나눠서 근본적으로 그 미국의 공화당 내부에 현존하고 있는 문제와 또 미국 전체의 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허점, 이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차근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단계는 공화당을 그 완전히 그 다시 장악하는 거죠. 본인이 장악하는 거고, 2단계는 이제 그 투표 제도를 개선하는 건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작전은 CPAC이 이번에 그 플로리다주의 올란도에서 있었습니다. 이 CPAC이 일어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 공화당에다가 내 이름을 팔아서 모금 운동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PAC에 나와서 나는 신당을 창당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적극적으로 공화당을 도와서 내년에 있을 2022년 미국 그 하원 중간선거를 내가 성공적으로 공화당이 하원을 찾아올 수 있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공화당의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그 본인의 의지를 공공연하게 대내외에 천명을 한 겁니다. 그 신당 창당 안 하고 공화당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럼 이걸 어떻게 공화당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냐, 그리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도 역시 그 브라이언 케이츠 기자가 4월에 올린 기사에 나온 건데, An outsider again, Trump begins taking over the GOP's fundraising,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ave America가 이제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웃사이더로 또다시 한번 그 공화당의 모금, 정치자금 모금 운동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인데, 이 Save America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 만든 그 단체입니다. Save America PAC이라고 그래가지고 PAC, Patriot Action Committee의 약자인데, 여기로 돈을 보내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으로 도네이션을 해라. 아니면 donaldj.com으로 들어와서 도네이션을 해라. 그러면 내가 트래디셔널 어스태블리시먼트 쪽 공화당이 라이노들이 섞여 있는 이런 공화당이 아니라 이쪽으로 돈을 보내면 이걸 가지고 그 애국 운동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2월 달부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화당에 모금하던 그 공화당에 도네이션을 하던 사람 중에 3분의 2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로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저도 그 옛날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공화당에다 도네이션을 했는데 뭐 많이 하진 못합니다. 뭐 큰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주 소액이죠. 조금 할 때는 뭐 20불 정도 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는 이제 뭐 그거에 몇 배 할 때도 있고 이런데, 공화당으로 항상 그 도네이션을 가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나온 다음부터 저도 그 공화당으로는 보내질 않고 이쪽으로 보냅니다. donaldjtrump.com으로 아니면 Save America 팩으로.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제 소액이지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모인 돈이 1분기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간 돈이 8,50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 전체는 그거의 반밖에 안 되는 4,400만 불을 모금했습니다. 민주당은 형편없습니다. 민주당은 워낙 이 바이든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뽑았던 사람까지 지금 돌아서는 현상이 나오니까 민주당의 1분기 그 모금 실적은 공화당의 반이 안 되는 1,8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모금한 돈이 1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모금한 액수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예요. 1,800만 불이니까. 이렇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는 거에 지금 그 주류 언론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민주당과 그 민주당의 선전선동부처럼 그 일하고 있는 이 주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끝난 걸로, 더 이상은 정치 생명이 이제 죽은 걸로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1월 달부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근처에 가면은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그 사람들 뭐 당선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리즈 체니를 갈아버렸죠. 그러니까 공화당의 서열 3위인 그 당내 컨퍼런스 체어의 직을 맡고 있는 그런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의원이 누구냐면 딕 체니 부통령의 딸이에요. 딕 체니 이 사람은 그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아들 부시와 아버지 부시 양대에 다 걸쳐서 내각에 있었던 사람이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이런 공화당의 막강한 사람의 딸이에요, 리즈 체니가. 그래서 이 사람이 공화당 서열 3위로 공화당 내 컨퍼런스 체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원내 총무 같은 엄청난 자리인데, 여기서 이 쫓겨난 거죠. 이번에 그 6월 초에 트럼프가 쫓아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쫓아냈냐? 트럼프 대통령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투표로 결정하는 건데, 내부 투표에서 이 여자가 탈락되고, 그 스테파니 의원이라고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서열 3위에 올랐어요. 이걸 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는 겁니다, 뒤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제는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선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나머지 3분의 1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위헌 그 탄핵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그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그 하원 의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탈락했습니다, 이번에. 다 탈락했어요. 왜냐? 각 주에 이제 공화당 그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리즈 체니 위원은 이제 와이오밍주 출신인데, 그리고 이제 다른 주 출신의 그 공화당 의원들도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내년 선거에 나가려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공천이. 여기서 다 탈락시켜버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그 동그라미 안에 Control the money, control the par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컨트롤하면 그 당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잠깐 그 한 구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The first quarter's fundraising numbers reveal that Trump is in the process of raising a massive war chest to draw on in the 2020 and 2024 elections. Trump's Save America PAC outraised the GOP almost 2-1 in the quarter. 85 millions to 44 million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보면 자명하게 지금 세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힘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돈줄을 거머쥔다는 얘기는 공화당을 앞으로 완전히 이미 지금도 3분의 2는 장악을 했지만 나머지 3분의 1도 차근차근히 장악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선거 한번 나가려면은 입 후보 한 다음에 의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금 운동해서 그 100만 불 모으기도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한테 20불, 10불, 50불씩 이렇게 계속 모금을 받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냥 1 밀리언, 2 밀리언은 그냥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입 후보한 의원들한테.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 내에서 서열 3위를 지켜오던 그 내부의 적, 리즈 체니, 그러니까 전통 어스태블리시먼트 부시 공화당 쪽 사람인데 이번에 목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의해서 공화당은 지금 장악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그 라이노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라이노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한 10몇 명은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진 않은데 회색 분자들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껴서 그 정체를 숨기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척 겉으로는 그러지만 실제로 지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상원에도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재 리더인 그 미치 머카넬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밋 람니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명이 있죠. 알래스카의 그 리사 머코스키라든가 여기 메인주의 그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5명에서 7명 정도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갈아버리려고 하는데 하원은 임기가 2년이고 상원은 6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 이제 상원도 역시 트럼프 반대자들은 돈줄을 쥐고 있는 트럼프가 그쪽에다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도태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이제 2단계 작전은 뭐냐면 미국은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연방 국가는 단일 국가이지만 많은 게 그 주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연방 정부는 권한이 없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단일 국가가 선거하는 것은 미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그 연방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는 50개의 주가 하는 거예요. 따로 50개 주가 따로 선거를 독립적으로 실시해서 그 투표 결과를 일방적으로 주가 발표해 버리는 게 미국의 선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중앙에서 뭘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주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게 대단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그 슬라이드는 브레넌 센터가 발표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브레넌 센터 것을 일부러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브레넌 센터는 좌파 단체입니다. 이게 좌파 연구기관으로서 정치단체인데 여러 가지 통계를 내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하고 있는 일을 그 밝혀내서 발표를 한 거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그 우파 측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좌파가 우파가 한 일을 수집해서 발표한 게 더 정확한 거죠. 자, 한번 같이 보시죠. Voting Laws Roundup May 2021 해가지고 이제 5월 14일 날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건데 그 이어지는 기사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Between January 1st and May 14th 2021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제가 그 요점이 있는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50개 각 주에서
투표법을 개정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50개 주인데 50개 주 중에서 30개 주 이상이 공화당이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주 정도는 상하원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갈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한 열 몇 개 주는 완전히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주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주는 30개 주가 넘죠. 31개 주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31개 주에서 이 투표법 개정안을 다 통과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 하원, 주 상원을 통과해서 주지사가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주에서도 이거 선거법이 불투명하니까 우리가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따라하는 주가 있긴 있어요. 민주당 주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금력을 가지고 공화당 주 상원, 주 하원 위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펼치고 있는 그 효과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브레넌 센터가 발표한 게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것을 한번 같이 요약해 놓은 걸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시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2021년 미국의 그 투표법 개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5월 14일자로 업데이트한 건데, 자, 총 48개 주에서 389개의 투표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주에서는 이미 22개의 투표법 개정안이 통과가 완료돼서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지사가 사인하고. 18개 주에서는 61개의 개정안이 현재 통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주에서는 상하원 둘 중에 최소한 한쪽은 이미 통과되어 있어요. 31개 주에서. 이게 지금 현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Save America PAC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좌파 연구기관인 브레넌 센터가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도와 통계에서 지금 보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쿠에서 하고 있는 이 작전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도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 지난 한 3, 4개월 정도 동안 이루어 놓은 일이 더 막강하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화당 내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만 보셔도 현직에 있을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공화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현직에 있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5년 전에 이제 초선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죠. 평생 사업만 하던 분이니까 이 정계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시 쪽 공화당의 트래디셔널 공화당 어스태블리시먼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러닝메이트도 그렇고 첫 번째 국무장관도 그렇고 이 부시 쪽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다 등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라이너들도 섞여 있었고 잘 몰랐던 부분도 많고 또 현직에 있으면 전 세계 국가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 200개가 넘는 나라의 각 국가 원수들이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번 해보는 거를 정말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국가의 문제를 이제 미국의 슈퍼파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래야지만 또 자기가 국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 스트롱 스탠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매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한 사람씩 만나도 200국가가 넘는데 바쁩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걷다가 또 얼마 전부터 이제 중국이 급이 안 되는데 슈퍼파워 노름을 하려고 자꾸 나오니까 이거를 컨트롤하는 것도 골치가 아프죠. 군부하고 또 외교관들 이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쪽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이제 공화당이 또 트래디셔널 어스태블리시먼트 부시 쪽 글로벌리스트 공화당하고
또 트럼프가 이끄는 이쪽 풀뿌리 그 민주주의, 파퓰리스트, 민초들 이 모임, 이거 한 공화당의 3분의 2하고 또 여기에서 알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백악관을 떠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본인 뭐 골프장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 플로리다에 마랄라고 별장도 있지만은 또 뭐 다른 데도 자기 골프장이 많고, 지금 현재는 뉴저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하고 플로리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뉴저지가 이제 전략적으로 편하죠. 워싱턴과 그 뉴욕이 가까우니까. 뉴욕은 자기 비즈니스 인터레스트가 많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뉴욕에 많이 살고 있고, 워싱턴의 현직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다니기가 용이하죠. 그 뉴저지에 와 있으면.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뉴저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1단계 당내 장악 정책과 2단계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투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그 허점 보완이라는 건 주로 이제 그 voter ID,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편 투표는 그 투표 당일날 그 선거 투표소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도 사전 등록을 해야만 그 사람에게만 투표용지가 가는, 그 메일로, 우편으로, 이런 제도들이 지금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내년에 하원을 찾아오는 것은 거의 당연하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CNN이라든가 주류 언론들, 민주당의 그 언론기관, 대외 선전선동부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그 주류 언론도 지금 겁먹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틀림없이 내년에 공화당에게 그 하원을 내주게 된다라고. 그리고 지금 상원까지도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컨트롤 하에.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그 재선이 된다면은 그때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원숙해지고 좀 더 모든 내부의 적까지 그 제거한 상태에서 본인의 어젠다를 4년 동안 뭐 엄청나게 밀어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